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영권이라고 하고요. 예, 잘 사는 TV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을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한 12시 정도의 하루로 봤을 때 인생을 12시 정도를 살고 있는 그런 중년의 남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어요.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 이름이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또 말이 또 책이지 실제로는 이 종이로 넘기는 책이 아니고요. 예, 그 이북이라고 핸드폰으로 보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사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또 그 일주일 동안 또 다른 분들 만나보니까 여전히 잘 그 활용을 못하고 계시고 볼 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냈다고 하니까 사긴 사셨어. 근데 아직도 못 읽고 계셔. 그런 분이 계셔서 오늘 한 번만 더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지금 공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북이라는 게 그 책을 사시면 책을 읽을 수 있는 이북 어플을 또 까셔야 돼요. 그래서 어플이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알라딘 이북 어플이 있고 예스24 이북 어플이 있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책을 사셨는지에 따라서 예스24에 사셨으면 예스24 이북 어플을 까셔야 되고요. 알라딘에 사셨으면 알라딘 이북 혹은 교보문고에 사셨으면 교보문고에 해당되는 이북 그 어플을 까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아이디를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으로 거기에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 예로 제가 지난번에 알라딘 걸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예스24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스24 어플을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렇게 이제 책이 자동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데 맨 처음이시라면 요 오른쪽에 화살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걸 누르시면 이제 구매하신 그게 다운이 됩니다. 예, 공교롭게 이제 제 책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제 책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듯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게 해서 나오는데요. 화면이 작잖아요.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게 화면을 읽어줘서 물론 감사하지만 요거를 한번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탁 터치를 하면 밑에 듣기라는 메뉴가 나와요. 알라딘에는 이런 글자 없이 그냥 이렇게 헤드셋 모양만 가운데 나오는데 예스24는 왼쪽에 듣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프롤로그, 인생을 하루의 시간으로 비유해보자. 이런 100세까지 식으로 산다고 가정했을 때 100세가 밤 12시, 그럼 정오가 50세가 될 것이다. 법적인 정년인 55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I가 읽어줍니다. AI가. 근데 이 목소리가 듣기가 싫어. 나는 남자 목소리가 좋아. 그러면 여기에 설정을 보셔서 설정해서 이름을 목소리를 남성 목소리로 바꾸시면 그 다음에 또 남성 목소리로 나오게 돼요. 떠나게 된다. 즉, 낮 12시 반경 점심을 먹다 말고 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해는 이런 중천에 떠 있는 식으로요. 네, 근데 제 책이 길지가 않아서요. 출퇴근 시간 한 3, 40분 걸리는 출퇴근 시간에 충분히 이게 한 번에 다 읽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북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컨텐츠가 연결이 돼요. 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제가 부록 형태로 해갖고 제가 읽은 책들의 100여 권의 책들에 대해서 서머리를 해놓은 칸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들으셔도 물론 되게 유용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거기 아바타 수입 뭐 밑에 이렇게 그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거를요 그냥 누르기만 하셔도 자동으로 그 책이 정리가 되어 있는 제 블로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 안에 제가 자세하게 책 한 권을 다 요약해 놓은 내용들이 바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육성으로 녹음해 놓은 오디오 북도 있습니다. 그것도 볼 수 있게 되고요. 유튜브 연결돼서 또 제 채널도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시라고 제가 이북을 제가 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제 책을 자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가격은 착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원래 본 강의로 들어갈게요. 제목이 제가 요번 8번째 강의는요. 이 길에 꿈이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이
다들 자기 인생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여정이 정말 이렇게 멋있는, 이게 나무가 우거져 있고 이렇게 멋있는 길로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힘든 가시밭길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은 길이 좀 어렵고 힘들고 힘들더라고 할지라도 이 길에 만약에 내 꿈이 있다면, 내 꿈이 있는 만약에 그 길이라면 어쩌면 이 길은 분명히 요 언덕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좋은 게 나올 거고 이런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좋은데 이 길이 좀 이따 낭떠러지가 분명히 있어. 뻔히 알아. 그런데도 이 길을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어. 예. 뭐 이런 식의 상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바로 제가 바로 은퇴하기 직전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분명히 55세 은퇴가 있는데 나 이대로 살다가 노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내 꿈은 뭐지? 꿈 생각을 저도 안 하고 사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죠. 꿈은 어릴 때나 생각하는 거지 나이 들면 생각하면 이상한 거다. 뭐 이런 강박관념이 좀 있으시죠. 근데 정말 내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드시 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제가 제 책의 3장의 부분인데요. 제가 꿈을 찾게 되는 그 계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부분을 제가 제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서는 이제 나를 찾기 위해 나의 길을 떠났는데 내 내면 안에 너무나 어려서 이런 꼬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간절히 저를 찾고 싶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러다가 제가 꿈을 찾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제가 월드컵 하는 2002년도에 했어요. 2002년도에 월드컵 하는 그 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집사람하고 나름 이제 우리 이제 결혼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재테크 공부를 해보자. 그래갖고 책을 이제 스스로 요 책 아시죠? 이 빨간 책. 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한 번쯤은 들어보신 책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우화 이런 책들이 그 당시에 핫하게 막 이제 일종의 재테크를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으로 많이 떠오르는 책들이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좀 나름대로 이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해나가고 있었고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저와 이름이 똑같은 그다음에 우리 김효석 멘토님의 멘토이신 이영근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바로 2002년 이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1시간 정도의 출퇴근 거리 안에서 항상 아침에 6시에 듣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그게 경제 포커스예요. 그게 바로 이영권 박사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영권의 경제 포커스. 이거를 항상 들으면서 제가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영권 박사님이 쓰신 책들이 또 괜찮아서 제가 또 이분 책도 열심히 읽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의 유명한 책 중에 부자들의 성공 습관 이런 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미래와 생존 전략이라는 그런 책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영권 박사님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템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 당시까지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되게 긍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공부를 좀 많이 했죠. 나름대로 정립을 해놨어요. 아,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거구나. 정립을 해놓고 나름대로 이제 좀 누가 하자고 안 오나?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 이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예. 아무도 안 오고 그러다가 있는 사이에서 제 후배가 이 사건 이후 20년 후에 무려 20년 후에 예, 저한테 청주까지 내려와가지고서는 아메이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너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구나. 그리고 제가 오히려 보통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하시는 분들은 프로스펙터한테 자기가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 친구한테 사업 설명을 해줬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고 너 아메이 쓴다 그랬니? 아메이 제품 나는 써봐서 알아. 이게 이렇게 친환경적이 되게 좋은 거야. 너 참 좋은 거 한다. 힘내고 열심히 해라. 우리 이렇게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발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제 대학 후배니까 제가 당장 할 자신은 없지만 이 후배는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버님도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암으로. 그때 경제로 힘들대요. 그래도 힘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하루는 이 친구가 한 번쯤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업 설명장에. 그래서 제가 그 청주에서 서울까지 KTX 타고 갑니다. 예, 후배 기 살려주려고. 그래서 가서 이 강의를 처음 이제 STB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듣고 나면은 모든 이제 여기 네트워크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들어보니까는 또 옛날에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한데 처음 이렇게 사업 설명장을 가시면 처음 오신 분을 그 강의 끝난 다음에 불러서 앞에서 스피치를 한번 시키죠. 아까 김효성 mentor님이 우리 스피치 한번 시켜주시듯이 그쪽에서도 이제 처음 오신 분을 스피치를 딱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치 제가 그럴 줄 알았던 것처럼 갑자기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막 그 20년 전에 공부했던 그런 거하고 뭐 20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거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막 몰아치면서 저도 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막 스피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 잘 정확하게 안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딱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내 앞에 있던 이 사진을 보면 앞에 보면 이게 젊은 여성분들이 많아요. 이거 사진 찍고 계시죠?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절 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그렇게 느꼈죠. 그리고 이게 젊은 남성분들은 내려와서 저한테 막 감동적인 스피치 고마웠다고 막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왜 그러잖아요. 자기의 꿈이라는 거는 어쩌면 가슴 설레임이다. 예, 설레는 일을 해라. 가슴이 설레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그때 그 느낌이 그 마이크 잡고 강단에 섰을 때 그 느낌이 제가 가슴이 되게 설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내가 혹시 이 강사가 마이크 잡고 남 앞에 쓰는 이게 나의 혹시 꿈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딱 그때 힌트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다음부터 이 자리에 오면 내가 마이크를 잡을 수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메이 시스템에 조인을 합니다. 그리고 아메이 시스템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아메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도 그 꿈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꿈이요? 뭐 이 나이에 무슨 꿈이에요? 전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예. 한데 어쩌면 그 꿈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나의 인생이나 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트라이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대치 않았던 순간에 어쩌면 그걸 찾으실지도 모르시거든요. 그리고 꿈을 찾고 만약에 살아가신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저의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어떤 기회는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아까 저희 김은석 박사님께서 툭 던진 질문에 아무 부담 없이 노예님이 딱 대답을 해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어떤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냥 한번 거부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해보시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이게 나의 꿈인가 혹시 이런 기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경험은 그랬습니다. 저의 경험은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런 쪽에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여러 가지 기회를 그냥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열어보시면 어떨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시 저희 얘기를 돌아가면, 저는 이 강의 지금, 이 첫 번째 오른쪽 챕터에 있는 이 강의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서 고게더라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게더. 근데 고게더가 사실은 아메이만의 용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 고게더라는 얘기는요, 모든 성공학이나 성공 비즈니스 책에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도 혹시 고게더, 혹시 난 알고 있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처음 듣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고게더? 처음 듣는다. 그러시구나. 김은석 박사님도 처음 들으십니까?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고게더라는 게 뭐냐면요. 그 옥스포드 사전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단단히 작정한 사람, 성공해서 단단히 작정한 사람, 특히 사업에서 그렇대요. 사업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공하고 말 거야. 그래서 열심히 뛰어 계시는 분. 제가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사실은 김은수 박사님이 떠올라요. 김은수 박사님처럼 24시간을 정말 쪼개가지고 정말 꿈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시는 그런 모습. 예, 이런 모습이 바로 고개더의 그 상인데요. 여러분 그 영어에서 고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화이팅 하는 게 영어로는 고거든요. 예, 고 이렇게 응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고개더라는 그 뜻 자체가 개더는 이제 얻어내는 것이 성취를 하는 거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취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본의 아니게 영어로 써 있어. 저도 영어 못하는데. 예. 근데 그 고개더가 되기 위한 5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행동을 해라. 두 번째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네 번째는 진취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프로페셔널 방법으로, 프로의 방법으로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거야 된다. 근데 중요한 이 5번째입니다. 이 5번째가 뭐냐면요. 큰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do something every day. 매일같이 무언가를 하래요. 근데 그 뭔가, 영어에서 something은 단순히 뭔가가 아니라 중요하다는 의미도 갖고 있죠. 중요한 일.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하래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요. 그리고 롱텀, 그러니까 긴 목표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해라. 그런데 do something,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냐면 나의 마음을 항상 액티브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매일같이 생산적으로 하라. 이 얘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아메이에서는 이 1, 2, 3, 4를 다 빼버리고 이 5번 매일같이 뭘 해라. 이거를 고개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개더가 뭔가 봤더니만 첫 번째가 책 읽기입니다. 두 번째가 성공자의 오디오 듣기. 세 번째가 미팅을 해라. 네 번째는 제품 내용, 5번째는 STP인데 이게 이제 아메이니까 아메이는 생필품을 파는 데니까 제품 내용이나 이제 STP겠지만 우리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앞에 1, 2번 빼고요. 3, 4, 5번 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팅 엄청나게 많죠. 매일 미팅 있든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미팅이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가 팔아야 되는 물건,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는 매일 공부를 해요. 예. 심지어 이제 그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도 보험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시죠. 예. 그리고 매일 그 미팅을 하시고요. 뭐 같이 하시는 분들끼리 꼭 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STP라는 건 이제 그 사업 설명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결국 이제 나가서 물건 팔기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거죠. 설명을 고객한테 하는 거죠. 예. 그 활동, 이 3, 4, 5번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한다기보다는 모든 사업에서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번, 2번입니다. 사실은 성공하게 있어서 이 1번, 2번 매일같이 책 읽어라, 매일같이 성공자의 오디오를 들어라, 멘토의 어떤 행동을 봐라라는 얘기인데 이 2가지를 하라고 가르치는 회사가 거의 없을걸요, 아마. 당장 돈 벌 일을 하라고 시키지. 예.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시는 어떤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잘 돼가는 그 영업 보험 영업이나 방판이나 혹은 괜찮은 비즈니스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혹은 사업자들한테 꼭 책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모범이 될 만한 그 분야에 성공하신 분야의 어떤 롤 모델들의 동영상이나 오디오를 들으세요라는 거가 시스템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는 회사예요. 근데 저는 이 5가지를 보면서 정말 1, 2번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이 1, 2번은 꼭 지켜보고 싶었어요. 1, 2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3번. 이 3번 미팅의 의미는요. 단순히 만나서 회의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나가서 만나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라. 그런 의미도 있는 미팅이에요. 실은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정말로 이거는 꼭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실행을 했냐면 바로 이 실행을 했습니다. 독서요, 독서. 네. 여러분들 책 많이 읽으시죠?
특히나 우리 이 컨텐츠에 계신 분들은 책 정말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참 창피한 일이지만 3년 전까지 1년에 책 한 권도 못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 전까지요. 그런데 그 3년 이후에 저는 지금 책을 쓴 사람, 작가가 돼 있어요. 너무나 반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 그게 바로 이 독서의 효과였습니다. 실은 제가 어릴 때는 난독증이 있었어요, 난독증이. 그러니까 의학 용어로 난독증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 책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눈은 따라가는데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학력고사 시험 보다 보면 그 주석을 읽다가 밑에 다 보기를 읽으면 이게 매칭이 안 돼요. 머리에 남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수학 문제만 풀었습니다. 수학, 과학, 예체능 이런 것만. 지문이 짧은 거 위주로 문제를 풀었어요. 예, 그래도 대학 간 게 신기하죠. 예. 근데 그랬던 제가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왜 읽었냐면요.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하루에 15분만 읽으래요. 15분만. 15분만 매일 읽으래요. 15분? 아, 그건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15분 매일 책 읽으세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매일 읽으라 그러면 못 읽겠지만 어쨌거나 15분만 읽어라. 그러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제가 이거를 3년 전에 이거를 실행에 옮겨본 거예요. 여전히 15분도 길더라고요. 책 펴놓고 머리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딱 한 페이지, 한쪽, 어느 때는 5줄, 막 이렇게 읽어도 어쨌거나 매일같이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첫 번째 해에 책 5권, 6권 읽었나?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 회에는요, 제가 한 1년에 책을, 한 30권 정도 읽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에 제가 일주일에 한 권 읽겠다는 목표를 잡고요. 하다 보니까 60권이 읽어지더라고요. 60권이. 그러고 나서 그 책들의 내용과 제가 경험한 부분을 포함시켜서 제가 이 책을 썼고요. 지금같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자양분을 독서를 하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저의 뭐 인간 승리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독서라는 게 얼마나 정말 그 사람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지를 저는 이제 제 실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이렇게 그걸 정말 믿어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책을 이게 재미로 읽지 마시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책에서 오늘 하루는 이 책에서 꼭 하나를 배우겠다. 네.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나오기 막 전후였고 인생 2막을 준비해야 되고 40년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은 이 텅텅 빈 머리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 저자가 쓴 한 글자 한 글자를 어떻게든지 거기서 내가 내 걸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딱 접으면요. 어떻게 했냐면 이 책 한 권하고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책 한 권에 나와 있는 하나의 습관을 내 걸 만드는 거예요. 예, 그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책이 1년에 60개를 만약에 60권을 읽었다면 제 습관이 60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제 몸에. 예, 그렇게 저는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책 서머리 그것도 항상 책을 쓰면서 이렇게 주쳐가면서 그거를 항상 기록을 해서 남기는 습관을 했고요. 그 중에 한 줄을 뺏겨서 그 한 줄에 있는 내용을 내 몸에 체화시키려고 습관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쓴 그 기간이 3년이 지나서 지금의 저가 와 있는 거죠. 예, 책을 못 읽던 사람이 책을 내는 사람이 돼 있는 이 과정이 돼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오디오를 들으라고 했잖아요. 오디오를. 예. 근데 그냥 오디오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가 아니라 성공자들의 유튜브. 예. 멘토로 삼을 만한 예를 들면 뭐 세바씨 같은 거 혹은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그런 강의들, 예. 그런 거를 하루에 하나씩 꼭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이 경청이라는 거 아시죠? 예. 사실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요. 한 1, 2분 들으면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듣잖아요. 예. 여러분들 지금 힘드실 거예요. 제 이 잘 못하는 강의를 들으시려고 지금 집중하기 힘드실 거야. 힘드실 텐데, 이 연습을 하시면, 이거를 자꾸 들어볼수록 하시면, 그거를 듣는 연습이 되더라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짜리가 다 듣는 연습.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다 듣고 나서 써머리를 했습니다. 한 줄 딱 남겨놓고. 며칠 누구의 무슨 강의, 마음에 드는 거 한 줄. 딱.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 거로 만들려고. 예. 근데 이 작은 습관들, 하루에 15분, 그 다음에 출퇴근길에 그냥 이어폰 꽂고 다니면서 하나의 그 유명한 강사 강의를 듣는 거, 예. 시간 별로 안 들어요, 실제로요. 두 개 합쳐봤자 1시간도 안 드는 작업 아닌가요? 출퇴근 시간에 들으면 그냥 어차피 죽이는 시간인데, 예. 이거를 매일같이 하니까 제가 지금의 이렇게, 예,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 어떤 분이 자존감 말씀하시는데, 제 자존감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제가 채팅방 열어놓으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제가 선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독서, 그 다음에 성공의 오디오 청취,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입니다. 빨리 저기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습관 지속, 그것도 공통점 맞죠? 네, 맞습니다. 꾸준, 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오시네. 반복. 실은 제가 아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그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나왔던 얘기입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드렸어요. 예. 선물 지금, 받아보신 분들이 점점 더 기대감이 커지고 계세요, 점점. 걱정돼, 지금 요즘. 선물 매번 보내드렸더니. 루틴, 신체 훈련, 예. 반복된 훈련, 습관, 예, 비슷한 겁니다. 습관이 많이 나오시네요. 감적 경험, 감적 경험도 맞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주환님 축하드립니다. 예, 이겁니다. 이거 경청.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원하는 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예, 아까 습관 맞죠. 다 습관이고, 다 맞는 말씀들인데, 김주환님 꼭 저기 나중에 이 강의 끝나신 다음에 꼭 저한테 주소 남겨주셔야 됩니다. 예, 주소 남겨주셔야 되고요. 그 경청. 왜 경청이냐면요. 여러분 책 오래 읽으신 분들 많죠. 책 오래 읽으신 분 많은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요. 책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읽으려면 일단 책을 손에 쥐어야죠. 그러니까 자세를 잡아야죠. 펴야죠. 눈으로 활자를 읽습니다. 읽기만 하나요? 문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그거를 머리에 올리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하죠. 예. 이 과정이요. 100% 뭐냐면요. 경청이에요, 실은요. 예. 이 과정 중에 내가 능동적으로 딴짓을 하거나 그래버리면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거든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책 읽을 수 있나요? 안 되죠. 집중해야죠. 근데 아까 저처럼 제가 난독자를 표현한 것처럼 눈으로는 가는데 머리 안 올라가 이게. 예. 그러면 이건 그게 아니죠. 근데 경청이 뭐예요? 분명히 내 눈앞에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을 제가 듣는 것 같지만 흘려보내죠. 그냥 이렇게 팍팍 바이패스 되죠. 근데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는 거지? 하고 눈을 막 쳐다보면서 하고 생각을 해야 내 머리에 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되잖아요. 그 연습이 실은 독서가 그 연습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게 남아서 내 거가 되지 않으면 사실 뭐 그냥 엔터테인먼트죠. 그냥 영화, 그냥 저기 텔레비 보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데 책을 읽고서 그 자양분이 내 몸에 붙어서 내 거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경청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2년째 되던 때 갑자기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내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이거구나. 이래서 독서를 하라고 하는구나, 사람들이. 그걸 느낀 적이 있군요.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아직도 완벽하진 않지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독서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걸 별로 제가 이 말씀 때 별로 동감 못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독서는 그래서 저는 경청의 다른 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독서는 경청의 다른 말이다. 예. 그리고 경청은 나를 낮춰야지만 경청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책 읽으시면서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책을 이렇게 보시다가 책 처음부터도 안 봐요. 갑자기 중간을 탁 펴시더니만 좀 있다가 이 책은 뭐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적었어.
예. 이런 내용은 나도 썼겠네. 이런 분도 계세요. 이거 또 어서 또 이렇게 읽다가, 에이, 뭐, 이건 저기 뭐, 이 정도로 책을 쓰면 나도 쓰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자세로 책 읽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책이 깊이가 없어? 이러시면서. 근데 그렇게 책을 읽으시면 그게 과연 내 거가 될까요? 그럼 내 책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예.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자기 돈 저 책 사갖고 저렇게 읽어버리면 뭐가 남을까? 그러니까 책이 설사 조금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그 안에 저자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경청을 해서 그거를 내 거로 만들면 나는 돈을 번 거잖아요. 예. 그 자세를 배우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그 독서에 그러려고 하면 나를 낮춰야 되고 나를 비워야 되는 내 머리에 들어있던 그걸 좀 지우고 새로운 지식을 늘려고 하는 그런 걸 모두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독서더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그 바다에 모든 물이 다 모이잖아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이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적어주시죠. 이분도 저 선물 드리겠습니다. 콜럼부스 다이아 같은 얘기들 사람들이 하고 있죠. 아,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아까 말씀인 것 같고, 다 받아주니까, 예, 비슷합니다. 다 받아주는데, 왜 다 받을 수 있죠? 낮고 크니까. 위정선님, 이거 맞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바다가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요, 바다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상 낮기 때문에. 예. 그렇잖아요. 바다가 제일 아래쪽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나를 낮춰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이나 지혜가 나한테 흘러 들어오죠. 근데 나 잘났다고 자존심 세우고 올려놓으면 어떤 지식이나 그게 나한테 올까요? 못 오죠. 비행기 타고 뭐 로켓 쏴야 나한테 오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 또한 이 자세 또한 독서를 배우시더라는 게 저의 경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독서를 정말 여러분 당연히 책 많이 읽으시지만 제가 늦깎이 독서광으로서 예, 이 느낀 점을 꼭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다는 가장 낮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이 나한테 오는 거다. 예.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적었고요. 그래서 이 독서와 경청의 부분, 이 부분을 저는 그 오디오로 듣는 것과 책을 읽는 걸 하루에 15분으로 저는 내 몸에 세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청의 그거를 실습으로 이제 해보려고 매주 2명 이상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실전이 안 돼.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얘기하면 두 마디도 안 듣고 또 말을 끊고 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얘기하면서 느껴져 또, 이거 아닌데? 잠깐 미안해. 얘기해봐. 또 이러다가, 그거 말이야. 그리고 또 내가 말 끊고 내가 얘기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내가 정말 순수하게 다 들어줄 수 있고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난 좀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걸 사실은 느끼고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계속 지금 제가 트레이닝 진행 과정 중입니다. 성장의 진행 과정 중이고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계속적으로 책을 읽고 또 이제 오디오를 들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쓰신 책 제목은요. 네, 맨 앞에 있습니다. 자잘하게 살지 말고 잘 사는 법이요. 감사합니다. 사주신다는 거죠? 네. 네. 여기 지금 그림이 있어요. 물음표가 딱 찍힌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 던진 게 있었을 거예요. 지니의 요술램프. 네. 딱 지니가 나와요. 요술램프 지니가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돈 줄까요? 건강 줄까요? 네. 답을 아시는 분을 위해서 요번에는 둘 다 선택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하나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많으신 분들이 건강. 네, 맞습니다. 안석재님 건강. 예. 건강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돈, 네, 부자.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요. 부자냐, 건강이냐, 뭘 선택할까? 원래 정답은 둘 다긴 하지만
제가 더 비중을 주고 싶은 부분은 사실 돈입니다. 예. 왜냐하면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요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같이 인생이막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데도 돈이 없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요. 트라이를 못 해봐요. 예. 그러니까 돈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질문에 지난 강의를 혹시나 이제 기회 되면 이제 나중에 위에다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그거 올려드릴 테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결국은 잘 살려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 정신적, 시간적, 관계적, 재정적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제가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긴 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은 인생의 전부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얻으려면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그냥 까놓고 얘기합시다. 돈부터 법시다 일단. 네. 재정적인 안정을 먼저 챙겨놓고 나머지 우리 네 가지 안정을 더 챙겨봅시다. 순서로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해줬는데 빠르게 넘어갈게요. 어떤 그 월급쟁이가 예, 바로 저에게요. 맨 처음에 22년을 일했는데 맨 처음에 2천만 원밖에 못 받다가 나중에 저기 은퇴할 때는 8천까지 받았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22년 일하면은요 평균적으로 11억을 번 겁니다. 근데 은퇴할 때 딱 내 다 탈탈 털어 뒤져보니까 자산이 4억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럼 22억 동안에요 제가 7억을 쓴 거더라고요. 그럼 7억을요 나눠보니까요 하루에 9만 원, 한 달에 265만 원, 연간 3,200만 원을 쓰고 살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수치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책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생활비나 일반적인 비용이 한 달에 200에서 500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생활비에 최저. 예.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평균에 뒤지지 않게 살았던 게 알 수 있었고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요. 그럼 향후 내가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0세 인생이니까 50년 살 때 얼마 필요할까 계산해 봤더니만요. 16억이 필요해요. 50년에. 16억 벌려면요. 제가 마지막에 은퇴할 때 받았던 8천만 원 연봉을 잘리지 않고요. 20년을 더 일해야 돼요. 70세까지. 이런 계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0억이라는 이 숫자가요.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이막의 숙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제 타겟 숙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방에 20억? 이건 로또 하나도 잘 어려운 거죠. 예,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그냥 감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감을 잡으시라고요. 예. 그랬더니 지난 강의 때 엄청나게 사람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20억. 너무 지도적인 말을 알려준 거야. 너무 괴로운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해답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예, 답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서둘러서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은퇴를 하고 회사를 나왔는데, 야, 20억이나 필요한데 내가 당장에 지금 돈이 없이 내가 빈둥빈둥 놀면서 인생이 막 내가 찾겠다고 지금 꿈찾겠다 그게 말이 되냐. 예. 그래서 내가 당장에 그러면 재취업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순간 흔들렸어요. 예. 누가 또 소개해 주겠대.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죠. 내가 내일 면접 봐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화를 폭 내는 거예요. 그러냐면 왜 나왔냐고. 또 다시 직장에 기어 들어갈 거냐고. 직장이 당신 꿈 맞냐고. 예. 빨리 나왔으면 남들보다 빨리 자기 꿈을 찾아서 셋업을 빨리 해야지. 왜 다시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냐. 기어 들어가봤자 당신 55세에 또 잘린다. 예. 그게 어떻게 앞으로의 인생을 할 방법이냐. 가지 마라. 저 그때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 이런 아내가 어딨어요. 예. 근데 저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서 이 대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남성분들 대부분이 이 대목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부럽다고. 예. 남들은 남자 등 떠밀면서 돈 벌어라 그러는데 당신은 참 아내 잘 만났다고. 예. 제 아내 자랑한 겁니다. 예. 바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뭐였냐면요.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인류의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루를 가겠냐는 거죠. 이루에 가려면 내가 성장을 하려면 인생 이막 새로운 내 꿈을 찾겠다고 가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인류를 떠나서 죽지 않겠다고 달려서 이루로 가야 사는 거지.
인류의 발붙이가 아무리 발 뻗어서 인류 갈 수 있냐고요. 못 간다는 거죠. 예.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답에 가까울 수 있는 책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 구본영 선생님한테 배운 진짜 공부라는 이 수희양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제가 컨설팅 받았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직업을 최소한 3개를 가져라. 인생 2막을 살려면. 예, 그 3개의 직업은 뭐냐면 첫 번째는 천직일이라는 건데 돈이 되든 안 되든 평생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예, 그 한 가지 일. 왜냐하면 이 일을 찾아야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 그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 밥까지 벌 수 있는 일. 이게 승부일. 예를 들어서 제가 선택한 강사.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됩니다. 한 푼도 안 돼요. 저 지금 무료로 하잖아요, 지금. 예. 나중에 제가 이제 몇 년 후에 정말 프로로 이제 돼서 돈을 받으면서 초청 강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돈을 받게 되겠죠. 그게 만약에 돈까지 버는 밥이 되는 일이 된다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승부일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주력일. 인생 이명을 주면서 갑자기 돈 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당장에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은 좀 벌어야 돼요. 그다음에 기름값을 벌 돈은 벌어야 돼요. 아르바이트는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바로 주력일입니다. 승부수 일을 해낼 때까지 밥벌이하게 버티게 해주는 일. 예. 아르바이트 같은 거요. 예. 예. 그런 거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3가지 일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요 대목에서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직업을 꼭 하나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우물만 파면 망한다. 인생 이망에는요. 여러분 좀 마음을 열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인문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경제인문학 2개가 합쳐진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경제를 기초로 해갖고 제대로 된 삶의 경영을 추구하는 개인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뭐죠?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죠. 예. 그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인문학은 문과적인 일, 실생활과는 별로 좀 동떨어지고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약간 좀 이렇게 붕 떠 있는 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인문학은 엄청나게 현실적인 학문이고요. 그 학문을 인문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가 반드시 뒷받침 돼야 되기 때문에 경제인문학이라는 학문이 요즘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걸 그림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인문학, 그거는 머리와 가슴 해당되는 인문학이고요. 경영을 하는 거는 내 배죠. 소화기관. 예. 그리고 2발로 열심히 뛰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이 경제 개념. 네. 이게 합쳐져서 결국은 경제인문학을 이루는 건데 이거를 잘 알려주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싶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제가 빌어서 그 내용을 좀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노후에 이 300만 원, 아니 250만 원, 좀 소박하십니다 이분이. 이분 저자를 제가 아는데 제 멘토로 모시는 분인데 이분 너무 소박해. 월 250만 원 충분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우기셔. 저는 조금 거기선 반대인데 하여튼 저의 그거가 비슷해서 아까 제가 265만 원 나왔잖아요. 예. 근데 250만 원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모든 분들은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 정도는 노후에 받으실 수 있대요. 근데 나머지 그러면 150만 원을 뭐로 버느냐. 그 100만 원을 이분은 그 재테크에 좀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탄탄히 해가지고, 예, 금융상품에 자기 스스로가 잘 운용을 해서 월 100만 원의 안정적인 자금을 만들 수 있다. 예,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나머지 5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아까 말한 그 주력일 아니죠. 그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평생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노력을 해봐라. 그럼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인생 밸런스가 맞다. 예. 이렇게 결론을 짓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하라는 거 아니죠. 자기 좋아하는 일도 하고 금융적인 일도 하고 또 공부해서 돈도 잘 굴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돈을 벌게 해라. 내가 쉬고 있어도 다른 뭐가 내 자금을 만들게 만들어라. 이 힌트를 주는 책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 그림을 딱 띄워드린 책에도 이 그림이 있거든요. 띄워드린 사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쌓이는 일을 찾자. 쌓이는 일을 찾자. 뭐냐면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시간이 돈이다. 양석진님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돈이다. 맞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시간이 돈이 되게 만들려면요. 지금 당장에 돈이 되는 것보다요. 지금 열심히 뭔가를 쌓아놓으면 나중에는 내가 안 지겨도 그게 돈이 되게 만드는, 돈이 쏟아지게 만드는, 꾸준하게.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아르바이트 얘기했더니 밤늦게 대리운전도 뛰시고 택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다 하신 거야. 그거 열심히 잘 하시는 거죠. 열심히 잘 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같이 쌓일까요? 그거 대리 못하는 순간에 돈이 또 끊기잖아요. 또 끊겨버리잖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못 뛰게 되면 또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은 설사 돈이 안 되더라도 열심히 뛰어서 나중에 뭔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 만들어진 게 나중에는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나한테 돈이 떨어지는 일을 찾아보자. 그게 아까 그 착한 형 선생님이 쓴 책에는 이제 금융 쪽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영건 박사님, 그 멘토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로 거기에 비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잘 궁리하셔가지고 지금은 비록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저는 그 투권인이라고 투자권유 대행인이라는 그런 자격증도 2개를 지금 갖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경제 그 금융 상품들을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서 수입을 창출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인생에 얼마가 돈이 필요할까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20억 원이요. 아니면 한 달에 실은 250이 아니라 500 정도가 꾸준히 들어오게 만들어야 안정적입니다. 250은 너무 작아요. 그건 정말로 딱 아프지 말고 평생 아프지 말고 정말 먹고 살 정도가 그 정도고요. 사실은 500 정도는 매달 생겨야 내가 애들 용돈도 주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이럴 수 있는 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돼. 하지만 그거를 한번 꿈꾸면서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렇게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시려고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참고로 저는 올해 내에 제 명함을 5장을 만들 겁니다. 저 지금 4장을 만들었어요. 제 명함을. 그 뜻은 뭐죠? 제 파이프라인 4개를 만들어 놨다고요. 수입이 생기는 파이프라인을. 네. 하나만 더 만들면 제가 계획한 5가지가 만들었는데 더 만들 겁니다. 계속 더 만들어 나갈 거예요. 네. 한 우물 파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번 그렇게 한번 힌트를 한번 가져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다가 왜 모든 물이 나한테 온다고요? 낮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내가 다 안다고 그런 마음을 좀 버리시고 나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정말 가장 낮은 자세로 나를 비움으로 해서 이 세상의 지혜가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지혜가 나한테 오고 다른 사람의 말들이 이제는 경청으로 들려서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마음까지 가지는 이 2가지 요거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이 길에 내 꿈이 있을까? 여러분이 가고 계시는 여러분의 길에서 과연 여러분의 꿈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없다고 느끼신다라면 그 길을 나오라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길을 가시면서 더 해보시라는 거죠. 시간을 아껴서 쪼개서 하나 더 해보시고 또 2개 더 해보시고 3개 더 해보시고 그것도 막연하다면 제가 첫 번째에서 권해드리는 건 하루에 15분 독서를 하십시오. 하루에 15분 독서. 저는 하루 15분 독서 가지고 3년 후에 책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저를 보시고 저를 믿으시고 작은 습관 하나, 작은 변화 하나, 오늘 나의 15분의 변화로 3년 후에 나의 꿈을 찾을 수도 있다. 그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작은 행동 하나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밤이 됐으면 저는 오늘 강의에 정말 보람을 느끼고 여러분에도 그 힘을 줬다고 정말 느끼면서 이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답 주셨던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우리 공개방에 제 잘 사는 TV 아이디가 있거든요. 그 아이디에 개인톡으로 저한테 주소를 꼭 보내주세요. 아까 맞추신 분 외에도 나 채팅에 올리신 분들 모든 분, 예, 다 보내주세요. 제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건 아닌데, 제 마음의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제가 그냥 분위기가 너무 아쉬워서, 예, 꼭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꼭 주소 남겨주시고,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달 또 두 번째 수요일에 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